시뮬레이션으로 비행에 도전하다 공대리 더 버추어 파일럿. 지금까지 제가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전투기의 이륙과 착륙 그리고 공대공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볼 시간인데요. 그 전문적인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 진격의 아재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한두 달 공부해봤자 깊이라는 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는 공대공 전투 공중전을 위주로 다루게 될 텐데 실제 현역 출신 전투 조종사 진격의 아재님을 모시고 좀 자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야 영광입니다. 네. 일단 제가 비행을 해보고서 좀 느낀 점은 비행이라는 게 사실 제가 뭐 조종을 해본 거라고는 운전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동차를 대입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중의 세계는 자동차 운전과는 아예 다른 문법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중에서는 좀 느리게 난다 싶어도 이미 한 시속 600km 이런 식으로 날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그동안 지상에서의 속도의 감각으로 이거를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다르게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조종을 하면서 들어오는 정말 많은 정보들 뭐 고도속도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심지어 이제 공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적기에 대해서도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고 뭐 우장 생각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높낮이의 개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데 일단 어지러웠고요. 제가 이렇게 날면은 이쪽으로 돌려야 방금 지나간 항공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봐야 되고 막 아이들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위를 봐야 방금 옆으로 지나간 애가 있고 네, 그런 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항공기 스피드 측면 그리고 3차원적인 측면 그리고 상대적인 적기의 위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베테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비행 체험을 해보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뭔가 고급 기술, 조종을 잘한다라는 거는 뭔가 현란한 기동을 한다. 요런 걸로 사실 생각을 했어요. 막 공중에서 막 뺑글뺑글 돌면서 하는 거를 잘해야 조종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적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면서 딱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기동을 하는 거 이게 조종을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걸 짚으셨어요. 그걸 지켜가면서 하는 게 도그파이트의 정석입니다. 적기는 계속 봤는데 내 에너지가 없어. 안 좋겠죠. 근데 나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적기가 어딘지 몰라. 질 수밖에 없죠. 이 두 개는 앞으로 끝까지 가져가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로 얘기하게 될 것은 이제 공중전,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흔히 이제 도그 파이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주로 저희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공중전 그리고 도그 파이팅이 뭔가 이 전투기 조종에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역사를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요? 네. 역사를? 네. 그럼 공대님 자꾸 뭔가를 원하셔요. 1차 대전에 항공기가 전장에 쓰이면서 전투기끼리 전투하는 개념이 원래 없다가 관측하고 정찰 정도로 하다가 적의 정찰기를 격추하고 싶다. 그래서 권총이나 소총이나 약간의 그런 총들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옆에서. 그쵸. 정면으로 쏘면은 내가 편한데 정면에는 프로펠러가 돌고 있잖아요. 총을 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에이스죠. 첫 번째 에이스인데 롤랑 가로스라는 사람이 뒤에나 옆에 신경 안 써 조종하면서 앞만 쏘면 내가 조종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기술이 없어서 프로펠러가 나무예요. 총 맞으면 부러지겠죠. 그래서 뒤쪽에다 철판을 달았어요. 이 철판 사이로 기관총을 설치를 합니다. 그 롤랑 가로의 신사고를 통해서 철판을 통해서 기관총을 발사한다. 그래서 이거 쏴보니까 10발 중에 1발 정도만 프로펠러 맞고 나머지는 나가더라. 그리고 바로 올라갔는데 적기를 바로 3대를 격추하게 되는. 근데 불운하게도 이 프랑스 조종사 롤랑 가로스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진영에 떨어져요. 그래서 독일군이 그거를 캐치합니다.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비행기를 봤죠. 철판을 댔네? 시작은 그렇게 됐으나 독일의 기술력으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랑 기관총을 모터를 같이 달아놨어요. 기어를 통해서 물려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싱크로나이즈드 기술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돼서 프로펠러 사이로 안 맞도록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전방으로 발사하는 기술이 생깁니다. 네네네. 그로써 도구 파이트가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과 전방끼리 붙으면 나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기의 뒤를 그렇죠. 쫓게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는. 그렇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도구 파이팅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 요즘에는 뭐 미사일이 뭐 하면서 하는데 무슨 도구 파이팅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으세요. 그죠. 이미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월남전 때 그 결과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얘기하라고요. 네. 숙제를 많이 주시네요.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네네. 도구 파이트 근거리에서 전투하는 개념이 레이더 미사일 원거리 교전을 위한 무기가 나오면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를 자신 있게 미국에서 얘기했죠. BVR 교전 위주로 컨셉을 갑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냐면 아예 기총을 달지 않은 전투기가 나옵니다. 이제 미사일로 다 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기총 필요 없다. 네. 또 하나, 우리 적외선 미사일 말고 레이더 미사일을 달았으니 멀리서 적기를 격추시키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보이기도 전에, 상대가 그렇죠. 우리 보기도 전에 그냥 다 격추시키고 난 내려오겠다. 네. 거죠. 그런 개념에 너무 선구자들이 손을 들고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가 나왔는데 전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미사일이 안 맞아요. 안 맞았을 때 어떡하지? 당황하고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기총도 없네? 이 좋은 전투기가 그렇게 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전투가 월남전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와 이제 뭐 6.25 전쟁 때 미국의 그 전투기 교환비라고 그걸 흔히 얘기하는데, 그 교환비를 보면은 뭐 12대 1, 8대 1, 네. 보통 이 정도로 뭐 압도적인 사실 교환비를 자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월남전 때 그게 뭐 4대 1, 네. 심지어 어느 기간 때는 거의 뭐 1대 1 비율로 1점 몇 대 1. 그렇게까지 뭐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게 됐다고 예. 네,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역시 표준 전투기는 뭐가 필요하다. 기총. 그래서 항상 기총이 전투기는 달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게 사실 그 탑건, 영화 탑건의 배경. 아, 많이 네. 공부하셨어요. 네, 미라마 맞습니까? 네. 그 해군이 먼저 사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소위 탑건 스쿨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 공군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공군 같은 경우 네. 이구전대에서 그런 임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교육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도구 파이팅에 대한 기술을 먼저 익혀야 공중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외선 미사일들이 가장 여론을 잘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태까지는 항공기 뒷부분 섹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IR 그 적외선 미사일들은 all aspect, 즉 전방향 미사일이라고 해서 앞에서도 여론을 추적해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의 방향들이 도구 파이트를 하지만 지속 기동보다는 빨리 여론을 획득하고 퀵힐하고 빠지는 현상으로 도구 파이트가 간단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계속 돌면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게 아니라 쏘고 빠지고 다시 기회를 봐서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서 쏘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신식 미사일은 뭐 플레어로 기만도 안 된다던데 저런 거 다 소용없다. 뭐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모든 미사일이 그런 기능을 탑재를 했다라는 건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전술적인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전술들은 유효하고요. 결국에 그런 퀵킬, 빠르게 상대를 뭐 격추시키고 그 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조종학교 이과를 해도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론이 달아서 이론파. 네, 이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실제로 전투 조종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쉬운 거부터 올라가는 거죠. 2대2보다는 1대1부터. 그렇게 쉬운 거부터 올라가는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ACM보다는 BFM. ACM, BFM 말씀하시면은 이해 못하세요. BFM과 ACM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FM이라는 것은 베이직 파이터 매뉴버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1대1에서 해야 되는 기동들을 훈련을 합니다. 우리 초보 조종사들이 올라와서 1대1 훈련을 많이를 해요. 왜냐하면 리더가 웬만한 걸 해도 적이 2대가 오면 하나 정도는 맞서 싸워줘야 되니까. BFM은 어느 상황을 상정하고 합니다. 앞에서 하든 옆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세 가지 기본 수학으로 보면 기본 공식을 외우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ACM이라는 건 실제 상황을 모살해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이거를 적용을 실제로 하는 거를 ACM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위해서 기본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게 BFM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BFM은 뭐 운전면허 딸 때 뭐 T자 코스, S자 코스 역시 그런 느낌. 네. 네. ACM은 이제 도로주행 그런 느낌으로 좀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FM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서 셋업을 합니다. 셋업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몇 마일에 몇 도 각도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레이더로 해서 어느 위치에서 속도는 얼마로 내가 셋업을 실시해서 BFM. ACM은 셋업 자체가 그런 셋업이 없어요. 그냥 헤드온으로 만난다, 아니면 어디에서 오다가 BVR 교전 후에 어떻게 만났을 때 보여지면 기동 시작. 근데 거기서 조종사가 적기를 못 봤어. 그럼 죽는 거죠. 실제적인 상황이죠. 네. 그렇게 약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BFM이 1대1이고요. 네. ACM은 2기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2대1, 뭐 2대2. 네. 지금 BFM과 ACM은 위드인 VFR, 즉 도구 파이트의 기준으로 훈련을 하는 두 가지 과목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렇죠. 싸우는. 네. 근데 보기 전에 BVR,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유관 가시거리 밖에서 교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1대1끼리 BVR 교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를 TI라고 해요. 인터셉트 훈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기를 어떻게 인터셉트 하는지 그 기하학부터 시작하는 게 TI고요. 그 이후에 TI가 모여서 2기 이상 모여서 2대1, 뭐 2대2 넘어가면 ACT라고 해서, 이거는 BFM이 TI라고 하면 ACT가 ACM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작전과 전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BFM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BFM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다양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뒤에서 쫓고 있는 상황, 혹은 제가 쫓기는 상황, 뭐 옆에서 만나는 상황, 그리고 그게 뭐 거리가 가깝기도 그렇죠. 하고요, 멀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전투기가 날면서 그것들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BFM 훈련 한 번만 하더라도 힘들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려면은 뭐 전날부터 비행 계획을 철저하게 또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공역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계획, 랜딩은 뭐 하고, 테이크오프는 뭐 하고, 뭐 전술 출항을 할 것인부터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추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도구 파이트 얘기를 하느냐, 6세대까지 나가고 있는 이 스텔스가 나오는 마당에 절대로 아닙니다. 도구 파이트는 베이직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 BVR을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BVR을 너무 쉽게 보시는데 쏜다고 다 많지 않고요. 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를 다 못한 다음에도 피해서 언제든지 유관거리 내로 들어옵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백 투 더 베이직, 기본부터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중전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물어보기를 안 했잖아요, 그거. 여기 써 있습니다. 7번 도구 파이팅을 잘하려면.